자, 여러분, 오늘은 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2021년도 컴활 2급 실기시험 B형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오늘은 시험 보실 때 사용하실 프로그램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암호 입력 이대로 하시면 파일이 이렇게 열릴 텐데 그때 보안 경고가 뜰 거예요.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보안 경고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보실 때 컨텐츠 사용 이걸 눌러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 매크로 녹화도 안 되고요. 실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반드시 보안 경고 컨텐츠 사용부터 누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매크로 하기 직전에 저걸 누르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매크로 녹화 시작 다 해놓고 끝냈는데 보안 경고가 안 눌러져 있었다. 이러면 다시 하셔야 되니까 애초에 파일이 열리자마자 쟤를 눌러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기본 작업 1시트에서 A3셀부터 G7셀까지 이 영역에 시험 문제지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연습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만 연습하시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 요령 알려드렸죠. 블록을 잡고 시작을 하고 절대로 내용을 입력하는 도중에 수정하시면 안 되고 다 끝까지 입력하시고 나서 수정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시는 거다. 요 요령만 기억을 하시고 계속 타자는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얘를 맨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자, 그럼 곧바로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서 셀 서식부터 해보실게요. A5부터 A6, A7부터 9, 10부터 12, 13부터 B13을 병합하고 가운데 지금 A5부터 6, 컨트롤 키 눌러서 A7부터 9, 10부터 12, A13, B13 이젠 컨트롤 키 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홈 메뉴 맞춤 영역 두 번째 줄 눌러주시면 병합됐고요. C4부터 G4 요렇게 마트 이름 글꼴 굵게 채우기색 노랑 하래요. 굵게 노랑. 자, 곧바로 2번 C5부터 H13 C5부터 H13 숫자 부분 전체를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는데 사용자 지정 형식 쓰라고 했고요. 숫자가 4자리면 천 단위 구분기호 찍히면서 개라는 글씨가 붙어야 하고 0일 때도 0이 떠야 돼요. 그럼 숫자의 대체 문자열 2개 샵 0, 둘 중에 0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샵, 쉼표, 샵, 0. 그래야 0일 때 0이 뜨고 천 단위 구분기호도 찍히고, 그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문자니까 개, 큰 따옴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0이 없어서 0이라는 숫자가 진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시험 보실 땐 테스트하지 마시고 지금을 하나 보여드리면 0이라고 써서 엔터 치면 0개라고 바뀌죠. 시험 보실 때 이러시면 안 돼요. 천 단위 구분기호 찍힌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천 단위 구분기호도 찍히죠? 연습 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딱 설정하시고 끝. 그 다음에 A3부터 H13 A3부터 H13 표 전체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 테두리 그럼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다시 굵은 테두리 그럼 전체 선의 바깥쪽 테두리 B5부터 B12의 이름을 제품명 B5부터 B12를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 왼쪽에 이름 상자 클릭해서 제품명 엔터 오타 났으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 가서 잘못된 거 삭제하고 얼른 다시 하셔야 돼요. 마지막 H7셀의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 삽입 2016 버전부터 메모가 2가지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메모는 무조건 오른쪽 하단이 접혀서 올라간 것 같은 아이콘 그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럼 H7셀에서 우클릭하시면 메모가 2개가 있는데 오른쪽 하단이 접혀 올라간 거 얘는 대화형이라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바로 밑에 것만 노란색 익숙한 메모가 뜨고요. 기존에 있던 글씨는 지우셔야 되겠죠. 최고 인기 품목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이렇게 공백 들어가요. 오타 처리될 수 있으니까 엔터 치지 마시고 메모 삽입 항상 표시되도록 자 메모를 지금 바깥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올려놔야지만 메모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떠야 되니까 H7셀에서 우클릭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러면 다른 데 클릭하고 있어도 메모가 계속 떠요. 그리고 메모 서식에 맞춤 자동 크기, 그러면 글씨 입력한 만큼 자동으로 사이즈 줄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메모 선택을 하시는데 노란색 영역 안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 경계선 있죠, 테두리선. 메모의 테두리선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메모 서식에 들어왔을 때 맞춤이란 탭들이 떠요. 다른 탭들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노란색 영역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메모 서식에 들어오면 그게 안 떠요. 글꼴만 편집하는 걸로 설정이 돼요. 반드시 메모의 테두리에서 우클릭을 해서 메모 서식에 들어와야 다른 탭들도 떠요. 여기서 맞춤 탭 가시면 자동 크기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하시면 글씨 입력한 것만큼 자동으로 메모 사이즈를 조절해 주죠. 다른 데 클릭해도 메모가 계속 떠 있죠. 여기까지 10점 다 맞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A4부터 G15 A4부터 G15 영역에 대해서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 굵게 표준색 파랑 조건부 서식 쓰고 엔담수 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A4부터 G15 잡고 메뉴 홈에서 오른쪽 조건부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엔드 함수 써야 돼요. 는 엔드 괄호 열고 직위가 주임, 그럼 직위 첫 번째 선택했는데 절대 참조되니까 열고정 시켜주고 는 주임 쉼표 찍으면 조건 하나 끝났고요. 총급여가 400만 미만, 그럼 총급여 하나 선택했는데 F4키로 열고정 해주시고 400 미만, 그럼 그냥 작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 아니고 작은 거. 그리고 4 쉼표 000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숫자만 4000000 쉼표 찍으시면 안 돼요. 서식 버튼 눌러서 굵게 글꼴색 파랑. 파랑도 여러 가지 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게 파랑, 왼쪽은 연한 파랑, 옆에는 진한 파랑. 이름 뜨죠? 그냥 파랑. 확인, 확인. 그러면 지금 주임이 3명인데 그 중에 400 미만인 사람은 요 두 사람 맞죠? 여기까지 일단 기본 작업. 그래서 1번 5점짜리 하나 버린다 치고 여기서 무조건 15점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표 1에서 자 1번 표에서 지점이 동부인 A열에 있는 지점이 동부인 조건 나왔죠? 매출액의 합계를 C13셀 여기다 계산할 거고요. 동부 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1000의 자리까지. 자, 소수 아래를 주시는 건 편하게 하시는데 소수 위로 자릿수 올릴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1000의 자리에 그러면 자릿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마이너스 3.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가 표시된 거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몇 자리까지? 1000의 자리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 공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100의 자리까지 그러면 공 2개죠. 그럼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올리면 결론은 어디까지? 100의 자리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아셨죠? 자, 그래서 올림, 그래서 라운드 업 써야 되시고 조건이 정해준 합계 뒷섬 써야 되죠. 그러면 라운드 업하고 뒷섬 중에 뭘 바깥했어요? 그쵸, 라운드 업이죠. 왜냐면 소수 자릿수 올려주는 게 마지막에 해야 될 일. 결론적으로 표시되는 게 소수 자릿수 1000의 자리까지 표시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미리 써놔야 돼요. A12에서 13에 써놓으래요. 지점명이 동부인 거. A2부터 3에도 조건으로 딱 맞게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C13셀에서 라운드 업으로 시작해서 뒷선 바로 쓰고 표 전체 쉼표 어디? 매출액의 합계. 그럼 매출액 이름 C2셀 땅 쉼표 조건 범위 2칸 괄호 닫고 여기서 이제 자릿수 쉼표 찍어주고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까지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린다. 그래서 어디까지? 1000의 자리까지. 그럼 마이너스 3 괄호 닫고 엔터. 되셨죠? 자, 다음 2번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그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 상여금 요 하나가 120만원보다 크고 초과 그냥 큰 거예요. 초과죠. 기본급 하나가 이 기본급 전체보다 이상인 이란 조건이에요.
조건 두 개 나왔네요. 그래서 count ifs라고 나왔죠. 평균 이상인 인원수. 인원수 구하는 거니까 count ifs. 근데 왜 average 써요?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 요거 때문에. 자, 그럼 얘를 구조를 보면 조건 범위가 상여금 조건이 크다 120. 두 번째 조건 범위가 기본급 그게 평균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다 그냥 에버리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가 텍스트 처리가 돼버린 거죠. 큰 따옴표 안에 넣어버렸으니까. 근데 부등호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버리지는 큰 따옴표 안에 묶지 마시고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부등호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하지만 에버리지는 함수라서 큰 따옴표 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부등호랑 함수를 묶어서 에버리지 ifs, count ifs, sum ifs 이런 함수들한테 조건으로 넣어줄 땐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네, 부등호랑 함수랑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 얘네들한테 조건으로 넣어줄 땐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럼 구조를 봤으니까 바로 입력을 해볼까요? 는 count ifs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 그럼 상여금 전체 쉼표 120만원보다 크면 큰 따옴표 열고 크다 120만 쉼표.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 전체 쉼표 평균 기본급의 평균 이상. 그럼 큰 따옴표 이상 크거나 같다. 근데 에버리지 써야 되니까 여기서 큰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로 연결해서 에버리지 기본급 전체 괄호 닫고 에버리지는 닫았는데 이제 count ifs 괄호 한 번 더 닫고 요렇게 해야 떠요. 자, 근데 뒤에 몇 명 이렇게 붙이라 그랬어요. 그럼 3이라는 뒤에 명이란 글씨가 붙을 수 있게 함수의 맨 뒤에다가 앰퍼샌드 큰 따옴표 명 요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성별 출력할 건데 추주랑 미드 쓰래요. 주민등록번호 왼쪽에서 8번째, 그러니까 우리 성별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자리 있잖아요. 걔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 그러면 if 함수를 떠올리실 텐데 추주 쓰라고 나왔어요. 그럼 또 추주를 써야 되죠. 우리 추주의 구조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값, 숫자, 여기에 숫자를 넣고 이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지금 1, 3, 2, 4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민번호 8번째가 1 또는 3 그랬으니까 주민번호 8번째 하나를 집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드 주민번호 8번째부터 하나를 가져와라. 이게 추주의 숫자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일 땐 뭐라고 출력해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되시죠? 바로 써볼까요? D17셀에 추주 먼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미드로 주민번호 쉼표 8번째 쉼표 하나 가져와라. 그게 1일 땐 남이고 2일 땐 여이고 3일 땐 남이고 4일 땐 여다. 되시죠? 그 다음에 4번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 공백. 그래서 ifs라고 나왔죠. 최우수, 우수, 공백 셋 중에 하나를 출력해야 되고 if 함수는 2개까지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최우수, 우수 다음에 공백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if를 한 개 더 써야 되죠. 출력할 값이 2개를 넘어가면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if를 하나씩 추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라지는 왜 쓰래요? 첫 번째로 높은 사람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우수. 이것 때문에 첫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구조부터 잡아보면 만약에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 같으면 뭐랑? 라지랑. 총점에서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랑 같으면 그럼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면 최우수.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요거 통째로 복사해서 두 번째로 큰 사람과 같으면 총점이 두 번째로 큰 사람과 같으면 그러면 우수. 마지막에 그것도 아닐 땐 공백 큰 따옴표 땡땡. 첫 번째 if 닫았고 두 번째 if 닫아야죠. 구조는 이렇게 되죠. 첫 번째로 높은 사람과 총점이 같으면 최우수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과 같으면 우수고 나머지는 공백.
볼까요? 는 if 만약에 총점 얘가 같다. 뭐랑 라지랑 총점 전체 아래로 셀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 쉼표 첫 번째로 큰 거. 자, 여기서 조건 끝났어요. 그러면 최우수 쉼표까지 찍은 다음에 통째로 등호 빼고 복사해서 두 번째로 큰 거 우수. 이렇게 하면 빠르죠. 나머지 공백 큰 다음표 땡땡. 그럼 if 하나 괄호 닫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닫아야 바깥에 if까지 닫죠. 마지막 5번 원서 번호 여기서 왼쪽 하나랑 B38부터 D39 영역을 참조해서 지원 학과를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요 원서 번호 MNS 요거 떼서 찾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과명 가지고 오란 얘기죠. 그래서 H룩업 나왔네요. 가로로 작성된 표에서 값을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 그런데 오류 발생 시에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라고 쓰래요. 그래서 if 에러 나왔죠? if 에러는 구조가 에러 안 났을 때 그냥 출력할 값. 두 번째는 에러 났을 때 출력할 값. 그럼 지금 여기서 에러 안 났을 때 그냥 출력해야 될 거는 H룩업으로 값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원서 번호 왼쪽 거 하나 떼서 이 밑에 들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레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원서 번호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찾을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값범위, 행번호, 정확도가 되는 거죠. H룩업 통째로가 if 에러의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에러 났을 때 이제 출력해야 될 글씨가 코드 오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f 에러를 먼저 써야죠. 이렇게 계산한 게 에러가 나면 코드 오류라고 출력해줘. 이렇게. 자, 그럼 지원학과에서 if 에러로 시작을 해서 출력할 값 H룩업 찾을 값이 레프트 어디에 원서 번호에 하나 이게 찾을 값 쉼표 그걸 찾아서 가져올 범위는 B38부터 D39 아래로 셀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 쉼표 여기서 1번 2번인데 몇 번 가져와요? 2번 쉼표 자 유사일지 정확일지 MNS 문자니까 똑같은 거 찾아야죠 0 괄호 닫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계산이 됐을 때 실행할 값.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 쉼표 큰 따옴표 열어서 코드 오류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닫으면 끝. 여기 한 명은 코드 오류 나왔네요. A라는 코드가 없어서 여기에 오류라고 났어요. 요렇게 되셨죠? 여기까지가 계산 작업 4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중에 뭔가 어려운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 딱 하나만 틀린다 생각하고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다 맞는 게 제일 좋고 틀린다 그러면 딱 하나만. 자, 다음은 3번 분석 작업 두 문제 나왔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정렬인데 정렬을 사용자 지정으로 정렬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먼저 시나리오 분석 작업 1시트에 그럼 분석 작업 1시트로 먼저 이동하시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해서 표일해서 집행률 개 요거죠. D10셀 얘가 다음과 같이 변동할 거래요. 그럼 얘를 바꿔줄 거죠. 이 값을 변경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C10 집행액 합계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작성하려고 그럼 결과로 봐야 되는 게 C10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름 정의를 먼저 하라고 나왔어요. C10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 클릭해서 집행액 합계 엔터 또 D10셀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클릭해서 집행률계 오타나면 어디 가셔야 돼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 틀린 거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1번은 어쩌고 저쩌고 시나리오 2번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일단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바꿀 게 D10이었으니까 얘를 클릭하고 시작하면 편해요. 한 번 더 클릭을 안 해도 돼서. 그래서 저는 D10의 커서를 그대로 놓은 채로 데이터에서 오른쪽 가상 분석 중에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 바꿀 셀이 벌써 딱 D10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클릭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확인 80으로 설정 80 여기서 두 번째 거 이어질 거니까 확인 누르지 말고 추가 확인을 누르면 밖에서 추가하셔도 돼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바로 추가 누르시는 게 빠르니까 요걸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율 인하 확인 50으로 설정 50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누르셔야겠죠?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함 그랬으니까 요약 버튼 누르고 결과로 볼 거 집행액 합계 C10셀 클릭돼 있죠? 확인 누르면 분석 작업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져요.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 인상하지 않음 그랬죠? 이런 거 혹시 오타를 내셨다거나 이거 특히나 이름 상자에서 글씨 직접 쓰시잖아요. 이런 거 오타 나는 거 부분 점수 없단 얘기예요. 그럼 혹시 봤는데 오타가 났다. 그러면 얘를 수정하면 여기서 수정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름 상자에서 글씨가 바뀌지 않아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서두르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름 오타 나지 않게 쓴 거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다시 풀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분석 작업 2시트에 그럼 먼저 시트 이동하시고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로 정렬을 하고 동일한 포지션일 때 가입 기간의 색깔, 요 가입 기간 지금 색깔 칠해져 있죠. 요거를 RGB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색깔 칠한 걸 위에 표시되게. 그러니까 포지션을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하는데 지금 투수도 여러 개, 포수도 여러 개 이렇게 같은 값이 겹치죠. 그 겹칠 때 2차 정렬로 색깔이 있는 걸 위로 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왜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를 정렬하라고 직접 글씨를 말했냐? 이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거든요. 오름차순이면 내야수가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죠. 내림차순이면 피읍, 포수가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잖아요. 원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그럴 때 사용자 지정 정렬로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만 두시고요. 데이터에서 정렬. 혹시 기존에 이렇게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다 삭제하셔야 돼요. 원래 시험 보실 때는 근데 안 되어 있을 건데 요거는 뭐가 값이 들어가 있었네요. 시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 추가 버튼 눌러서 정렬 기준은 포지션을 그럼 포지션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 얘를 누르면 창이 떠요. 새 목록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새 목록 한번 선택하시면 커서 깜빡거리죠. 여기다 쓰는 거예요. 투수 엔터예요. 쉼표나 이런 거 찍으시는 거 아니고 그냥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 끝. 추가 버튼 누르면 왼쪽 맨 하단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 방식으로 이 순서로 정렬된다가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준 추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포지션을 기준으로 일단 먼저 정렬하고 같은 값이 여러 개 반복이 될 때 2차적으로 정렬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입 기간에 셀 값이 아니라 셀 색 바꿔주시고요. 요게 오타가 난 것 같더라고요. 얘는 RGB가 216, 288, 188이에요. 근데 지금 시험지 보시면 215라고 돼 있죠. 전 이게 오타 같아요. 여기 있는 색깔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뭐 색깔이 두세 개 있어서 거기에 215, 288, 188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타가 난 거죠. 그럼 여기서 색깔 추가하는 건요? 못하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미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입력돼 있는 색깔 가지고 하겠다는 거라 우리가 색깔을 여기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색깔을 가지고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록에 떠요. 뜨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정렬됐고 그 안에서 색깔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와 있죠.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문제. 이번 회차는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A형보다 B형이 조금 쉽게 나온 것 같고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 아시죠? 랜덤이에요. 오늘 시험 문제가 나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일 시험 문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다음날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큼 반복하셨냐의 차이인 거지 컴활 시험 자체가 막 시험 문제를 말도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짜맞춰서 내는 게 아니라 내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추상적으로 뭔가를 예술화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시험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 기타 작업 2문제. 매크로랑 차트 해보실게요. 매크로 먼저. 자, 매크로 작업 시트에 그럼 시트부터 이동했고요. 현재 통합 문서의 작성 그랬어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N4부터 N14 여기 평균 있죠.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요거 한 줄 평균을 각각 구해서 셀 복사하면 되겠죠?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했네요. 이러면 저도 이제 함수를 써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는 나중에 2문제 다 녹화하고 나서 한 번에 만들게요. 그 다음에 B3부터 B14
여기랑 D3부터 D14 여기 1월하고 3월을 글꼴색을 빨강으로. 자, 그러면 에버리지 녹화부터 해볼게요. 녹화 시작하려면 개발도구 왼쪽에 매크로 기록 누르셔도 되고요. 왼쪽 하단의 화면 요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셔도 돼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 단축키 없어요. 확인. 녹화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또 클릭을 해놨었죠. 저는 이럴 때 여기를 꼭 한번 클릭해요. 이미 선택이 돼 있다고 바로 등호 입력하시면 상대 참조 매크로로 녹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 누르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에버리지,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한 줄 쭉 잡아서 엔터 치고 아래로 셀 복사. 여기까지 녹화인데 매번 매크로가 끝났을 때 이렇게 블록이 잡힌 채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한번 클릭하고 기록 중지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월하고 3월을 빨간색 글씨로. 그러면 커서 아무 데나 놨고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단축키 없어요. 확인. 녹화 시작됐으니까 1월 전체 컨트롤 키 눌러서 3월 전체 메뉴 홈에서 글꼴색 빨강. 자, 블록 잡힌 채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데 한번 클릭했고요. 기록 중지.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니까 절대 참조 매크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녹화가 시작되고 셀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도형 그릴까요? 이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개발도구 삽입 첫 번째 양식 컨트롤 중에 단추. 얘를 C17부터 D19. 그럼 C17부터 D19까지 그렸어요. 매크로는 평균을 줬고요. 단추 1이라는 글씨 클릭 한번 하고 블록 잡아서 텍스트를 평균 이렇게 쓰래요. 엔터 치면 안 돼요. 공백 들어가서 오타 처리됩니다. 다른 데 클릭하고. 두 번째 도형은 도형 중에 그럼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 가시면 도형 있어요. 이 중에 빗면 기본 도형 세 번째 줄 두 번째 얘를 F17부터 G19 이렇게. 글씨는 서식. 글씨 가운데 정렬 하란 말 없었어요. 이 매크로 단추는 자동으로 됐던 거고요. 가운데 정렬이. 도형은 내가 정렬을 해줘야 할 텐데 문제에서 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은 우클릭을 하셔야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있었고 설정하고 다른 데 클릭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뭐가 깜빡거리긴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나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시면 이제 평균은 지워주시고 1월하고 3월은 글꼴색을 자동으로 놔두시고 평균을 누르면 여기 평균 계산됐고요. 서식 누르면 1월, 3월 빨간색으로 됐죠. 커서가 어디에 있든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야 끝나는 거예요. 각 5점이니까 10점 끝났고요. 마지막 차트.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역시나 만들어진 거 지우시면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도 빵점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틀려서 이전으로 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 만약에 차트를 실수했다 그러면 컨트롤 Z를 톡톡톡 눌러서 어디까지 내가 틀린 데까지만 천천히 이동을 하시면 돼요. 또 컨트롤 Z 꾹 누르고 있으면 처음으로 파일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장을 중간에 혹시 한 번도 안 하시거나 이러면. 그래서 컨트롤 Z를 톡톡톡. 그래서 틀린 곳으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차트 선택하시고 1번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별정통신 서비스가 요 두 번째 거죠. 얘를 제거되도록 수정하래요. 그럼 우클릭 데이터 선택 하셔도 되고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여기 데이터 선택 오른쪽에 버전이 바뀌면서 메뉴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2010에서 레이아웃이라고 여기 있었던 게 요 차트 요소 추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위치 잘 파악하세요. 차트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해서 요 별정 통신 서비스만 선택을 하고 바로 위에 제거 버튼 누르시면 깔끔해요. 확인. 그럼 이렇게 3개만 남죠. 막대가 모양이 달라요. 당연하죠. 종류 이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그럼 차트 선택하고 우클릭, 차트 종류 변경해도 되고요. 여기 디자인 메뉴 오른쪽에 차트 종류 변경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하래요. 누적 세로는 요 세로 막대형 중에 두 번째 거.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름 다 떠요. 똑같은 이름 찾으셔야 돼요. 똑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똑같은 이름 찾으셔야 돼요. 선택, 확인. 그래도 모양이 달라요. 우리 아직 3, 4, 5번 아직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문제를 풀어봅시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아까 우리 레이아웃에 있던 메뉴들이 여기 차트 추가 요소로 바뀌었다 그랬죠.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되도록. 자, 그럼 제목이 이미 선택이 됐으니까 수식 입력 줄만 클릭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A1셀 클릭해서 엔터 쳐주면
저 글씨를 연결시켜 주고요. 4번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그러면 부가통신이 요 제일 흐린 색이죠. 한번 선택하고요. 1초 후에 다시 2019 것만 한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자, 이제 마지막.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 그랬어요. 자, 전체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계열이 이 막대들 말하는 거예요. 이 막대들 중에 아무거나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그래서 계열 겹치기 100%, 간격 너비 50%를 다 0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그림하고 똑같이 됐죠. 창 닫고 바깥쪽 한번 클릭해서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똑같으면 저장하고 끝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오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2021년도 기출문제 A형과 B형 두 개 풀어보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커말 1급 기출문제 풀이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기출문제 푸느라 수고하셨어요. 한 번에 합격하세요. 파이팅!